안녕하세요. 김준하 변호사입니다. 국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선 변호사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국선 변호사는 법원에서 피고인, 그러니까 형사 재판받는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국선 변호사 필수적 변호사건들이 있어요. 이런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능력이 없거나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사정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법원에서 그냥 국선 변호사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지나치게 고령인 경우, 또 어린 경우 오히려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경우, 그리고 구속사건, 구속이 될 만큼 무거운 사건, 이런 사건들은 이제 필수적으로 국선 변호인을 법원에서 선정을 해주고, 혹시 이런 필수적 국선 사건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렵다라든지 이런 사정들을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택적으로 해주기도 합니다. 국선이라는 단어는 형사사건에서 나오는 단어이고요. 나오는 용어이고요. 형사사건 외에 민사나 가사나 이런 사건에서는 소송 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나 이렇게 사정이 어려우니 근데 나 좀 너무 어렵다. 사건이 너무 어렵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이러면 소송 구조 신청을 하시면 법원에서 소송 구조 결정을 내려주고 그거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법률 구조공단을 찾아가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때로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거나 뭔가 어떤 경찰서에 방문하실 일이 있을 때 경찰서 민원실에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경찰서에 상담 변호사가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지금은 좀 너무 바빠서 못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구로경찰서라든지 남대문경찰서 이쪽에 나가서 상담을 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상담 인대를 하다 보면 정말 사정이 어려워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적절하게 조언을 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상주에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형사적인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한 번씩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민원실에 상담 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정이 어렵거나 여러 가지 꼭 경제적 사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에 법원이나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조력을 해주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두고 있으니까 그런 제도들을 좀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선한테 맡기면은 뭐 사건이 뭐 불성실하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말을 잘 안 들어준다거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국선 변호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끔씩 국선 사건을 수행을 하겠냐라는 연락이 오면 그때그때 저희 사정에 맞게 저는 되도록 공사 차원에서 해드리는 편이기는 한데요. 물론 사정이 안 되면 못하지만 그렇게 저희처럼 일반 변호사들 중에 국선 사건을 드문드문, 그러니까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그냥 나라에서 국선만 전담해서 하는 변호사를 위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배당을 하거든요. 전담 변호사님들한테는 한 달에 몇 건씩이 의무적으로 가게 되어 있으니까 전담 변호사님들이 모여 있는 전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 국선 사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국선 전담 변호사님도 정말 성실히 모든 사건을 정말 다 성실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물론 각각 개개의 경험에 따라서 어떤 보편화된 이미지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실제로는 경험해 보시면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아무래도 내 사건에 집중해 주기를 바라는 경우, 내 사건만 신경 써 주기를 바라는 경우, 특히 형사 사건은 교도소에 갈 수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정말 나한테 집중해 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럴 때는 비용을 좀 쓰시더라도 사선 변호사 선임을 하시고요. 혹시 너무 사정이 어렵거나 뭐 이런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국선 제도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국선 사건 중에 무죄 받은 사건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 법원에서 벌금을 받았는데요. 화물 자동차를 운송을 주선했다라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를 했고 법원에서 약식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이분이 벌금을 낼 경제적인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법원에 저랑 만나게 된 사건입니다. 약식명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식명령은 법원에서 서류를 통해서만 재판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음주 단속에 걸려서 불구 또 조사 한번 받고 그 뒤로 재판 한 번도 안 나가고 벌금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법원에 출석을 안 하는 이유가 검사가 약식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간소한 절차, 서류로만 심사하는 절차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서류만 검토하고 재판 출석 없이 그대로 벌금을 명령한 그런 케이스들이고요. 만약에 검사가 이거는 벌금으로 갈 사건 아니고 징역형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법률 용어는 구공판이라고 하는데요. 좀 재판이 열리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소환장을 보내서 몇 날 며칠에 공판기일 열렸으니까 출석해라라는 통지를 받게 되죠. 이 사건의 경우는 다 서류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검사도 죄가 된다고 인정하고 법원도 죄가 된다고 인정해서 약식명령을 내렸던 사건입니다. 근데 공소사실에 뭐라고 적혀 있는 걸 제가 발견을 했냐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성명불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성명불상의 화물차주에게 수수료를 받고 화물운송을 주선했다. 그러니까 이런 공소장 기재에 성명불상, 번호불상, 1.2상 이런 식의 표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죄를 지은 게 확실한 다른 증거들이 있는데 몇 가지 특정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간혹 이렇게 어떤 특정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선 사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지는 못하고 그래도 저희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는데요. 번호불상, 성명불상, 누구한테 빌려줬는지도 모르고 차량 특정 안 된 이런 사건인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좀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확인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좀 의아한 사건이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 화물 자동차가 다마스 차량이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마스 차량이면서 화물 자동차이기 위해서는 또 제가 법령을 또 다 들여다봤죠. 법령을 들여다보면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 이게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따라 들어가 보면 승차 정원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마스가, 우리가 아는 다마스가 봉고차 형태로 된 여러 사람이 탈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안에 좌석을 다 떼버리고 뭐 화물차도 운영하는 다마스도 있고 또는 아예 그냥 뒤를 그냥 화물자동차용으로 나와 있는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마스 재원을 또 잘 살펴봤죠. 그랬더니 이게 차량이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수도 있고 3명이 초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다마스 차량, 이 해당 다마스 차량을 특정을 못한 겁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적을 했죠.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다마스 차량이 3인 이하일 수도 있고 3인 초과할 수도 있는 차량을 가지고 더군다나 번호불상 차량으로 기재를 해서 기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분이 좀 안 됐었어요. 안 된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좀 여러 가지로 사정이 좀 안 좋고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감액할 수 있다면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감액을 하려면 인정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인정을 하고 감액을 받느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아예 그냥 좀 벌금을 좀 안 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신 분이니까 생계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무죄 판결까지 받아들였었던 사건입니다. 뭐 국선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희한테 뭐 보수를 주시고 집중해 달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사건이면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선을 다해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랑할 게 없네요.